제가 유학생으로 처음에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최저임금 8불을 받고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 미국 회사의 매니저로서 억대 연봉을 받기까지 딱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15년 동안 정말 저에게 많은 운이 따라줬고 정말 많은 행운이 정말 찾아와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운이 따라와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미국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얼마나 가난한 유학 생활을 해왔었는지는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알바를 했었어야 됐는지도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실 미국에서 1억이라는 그 돈이 큰 연봉도 아니고 진짜 1억 갖고 뭘 잘났다고 이런 영상을 찍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15년 전 저와 같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떠듬떠듬 걷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존엄하게 버틴다 해서 존버죠. 그 대학생 때 돈이 없어 밥을 못 사 먹을 때도 그렇고 한국 회사에서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아서 15시간씩 매일 근무해야 됐을 때도 그렇고 또 지금 미국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인종차별 당할 때도 때려치고 싶은 순간은 정말 많았는데 그냥 묵묵히 이 순간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버티면 그 순간은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커다란 보상과 함께 그 엔딩이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얻는 거는 경험치와 자신감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알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해봐서 이제는 정말 뭐 같다라는 순간이 와도 때려치고 싶다라는 순간이 와도 내가 진짜 이 순간을 버티면 얼마나 큰 보상이 오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이 순간만 지나면 나는 해피엔딩이야 라는 걸 이제 알아요.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한 100% 확신이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절대 좌절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좌절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좌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금방 일어서셔야 돼요. 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유학생들에게도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과학 관련 전공자한테는 6개월의 언임플로이먼트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6개월의 타이머는 졸업을 하는 순간 땡 하고 시작이 됩니다. 즉 3개월을 구직 활동을 하는데 썼고 취업이 됐다면 이 타이머는 그 3개월에서 멈춰집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를 나와서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이 타이머는 그 3개월부터 다시 흐르는 거죠. 주어진 6개월을 직장을 찾지 못하고 다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하고도 1일째 되는 순간부터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타이머에 쫓기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첫 직장을 잡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널널했으나 첫 직장에서 잘리면서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취직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10일 뒤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인 저스틴과도 헤어짐을 구하고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력서를 여기저기 제출을 했습니다. 짐을 싸다가 인터뷰를 보러 갔고요. 짐을 싸다가 이력서를 내고 짐을 싸다가 전화를 받고 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짐을 싸던 중에 한국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인터뷰를 보러 갔습니다. 그게 한국으로 돌아가기 딱 10일 전이었어요. 인터뷰를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또 2차 인터뷰를 봐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네들 나 지금 놓치면 안 돼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을 했었어요. 그렇게 그 회사에 취직이 됐는데 만약에 그 회사에 취직이 안 됐다면은 일주일 안에 한국으로 돌아갔었어야 되는 실정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행 그 티켓을 사지 않았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정말 급하면 뭐 하루 전에라도 티켓을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를 안 했던 거죠.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제 자신을 지금에도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 중에, 그리고 한국인 자녀를 두신 한국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 꼭 계시거든요. 무조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이 좋은 학교라 함은 한국인들이 흔히 알만한 UC 계열의 학교, 뭐 UCLA, UC Berkeley 이런 학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명문 사립대 이런 학교들도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CSU 계열의 학교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CSU 계열의 대학교들은요, 보통 이런 UCLA나 UC Berkeley 같은 학교보다 3배 이상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닐 때 학기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학비를 내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UC 계열로 가게 되면 학기당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저의 집안 사정상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팍팍 해주실 수가 없어서 처음에 CSU 계열의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이게 저에게 큰 축복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직업을 갖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벌이가 좋지 않은데도 계속 학비를 갚아 나가고 있는, 지금도 졸업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계속해서 학비를 갚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 남편만 해도 이제 USC라는 사립학교를 나왔는데, 유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달 700불씩,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한 8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금 몇 년째, 5년 넘게 받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도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인맥이 형성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인터뷰를 보러 갔을 때 무슨 학교에 나왔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너를 뽑겠다 안 뽑겠다는 그런 잣대가 아니라 무슨 학교를 나왔어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사람과 똑같은 학교를 다녔다면, 혹은 그 사람의 가족과 똑같은 학교를 다녔다면 미국 사람들은 정말 반가워하더라고요.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인맥이 형성돼요.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1불, 2불이 아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저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했던 유학생한테는 그 인맥은 그때 당시 크게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억대 연봉을 받아도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5년 동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쌓아가면 얼마나 더 큰 행복과 부와 명예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도만하지만 해봅니다. 욕심 부릴 수 있잖아요. 유학 생활에 찌드신 분들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 그 이메일 댓글 뭐라도 남기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다 같이 화이팅 해요.